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택시 매매 상사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최근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요동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인천에서 그 개인택시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화수입니다. 대표님 최근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이렇게 올랐다 또는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인천의 개인택시 값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평균 가격이 8,500에서 8,6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올해 9월 15일 이때까지도 이제 그 가격을 유지하다가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교육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개인택시 전기차를 미리 신청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전기차가 내년도에 나올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기차가 이제 그 수출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이제 국내 쪽으로 돌아서면서 내년에 나올 걸로 계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면허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줄게요. 이래서 이제 그게 올라갔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사업자님들은 요금이 올라가고 부재가 해제되고 이러니까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네. 이게 같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개인택시를 그 전기차 나오려고 그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그 면허를 구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추세예요. 그러면 번호판 값이 올랐다가 내린 건가요? 지금은 다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면허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 9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8,800에서 8,600 그 사이. 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전기차 신청했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건데, 최고로 많이 주고 사신 분들은 1억 500까지 면허만 이렇게 이제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내려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는 뭐 1억 300, 100 막 이러다 지금 현재 오늘 시세는 한 1억 정도 여기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 오래전에는 그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오르기 전에는 인천에가 그렇게 7월달, 올 7월달 요때까지만 해도 8,200, 8,300. 그래갖고 사시는 분들은 양도인이 8,200, 300에 팔면은 사시는 분들은 양수인은 8,500, 600.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참 올랐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한 1,500 정도는 오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그 정도 올라가요. 1,500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신차 출고 때문에 그렇게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이렇게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뭐 정부 정책이나 인천시 개인택시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요거는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정부 정책의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가 개인택시 부재료를 전면 다 해제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그 택시 요금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님들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해서 차를 안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전기차를 내년에 나올 걸로 알고 있던 신청자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또 수출이 안 나오고 국내 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물량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작용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혹시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게 오늘 촬영 날짜를 잘 모르니까 그거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20일이죠. 예. 11월 20일 기준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은 정확히 얼마예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인천권은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 정도. 예.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는 한 1,500 정도는 올랐는 거죠? 그렇죠. 1,500은 무조건 올라갔다고 봐야죠. 개인택시 번호판 값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본요금 인상이나 뭐 할증요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인천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울은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래 인천은 아직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기본 요금이나 이런 거. 그건 어차피 서울보다 이제 나중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승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개인택시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자님들이 차를 안 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살 사람은 빨리 이제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인천도 내년 2, 3월이면은 지금 그 택시요금 인천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서울 올라오고 나면은 보통 한 3개월이 한 기간이 있어요. 서울보다는 좀 늦게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인천도 마찬가지로 내년 3, 4월이면 이제 기본요금 문제, 할증요금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상승작용해서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주춤거리지만은 또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때 가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차를 안 내놓게 되면은 교육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물량은 안 나오고 빨리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좀 상승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그 7, 8월 달까지 그렇게 그 가격이 유지되던 것이 내년에 전기차가 나오리라고 판단했던 이 분들이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가격이 거품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거품이거든. 그러면 이 가격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로 대표님께서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교육받고 나온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정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거는 한 1억 정도. 그 물량 나오는 거하고 교육받고 나오신 분들은 거의 비율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인천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되죠? 인천이 9,000대에서 몇십 대가 빠져요. 인천이. 그럼 개인택시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한 5,600대 정도 그렇게 되고요. 아니, 그런데 이번 개인택시 번호판 값 상승이 인천 지역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유독이 인천이 많이 올라갔고, 서울이나 부천도 상승 효과는 있죠. 왜 유독 인천 지역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번호판 값이 올랐다가 조금 뭐 지금 내리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천의 그 인구 대비 개인택시 대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고 나오는 분들하고의 비례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예 그 가격이 면허만 한 9,500선을 유지를 계속했어요. 부천은. 그리고 부천은, 대소도 측지반은, 사실다 그러는 분들하고 개인택시 파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그게 저기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사실라 그러는 분들이 많고 팔라 그러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비율이 깨지다 보니까 구매자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좀 전망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1억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데 당분간은 이거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이제 내년 2, 3월 되면 다시 인천에도 할증요금, 부재 해제, 그 기본요금 이런 것이 상승작용하면은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걸 밑으로
판매를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네,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왜 팔겠어요? 절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억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양수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그거 얼마나 받아야 되죠? 요거는 40시간, 4박 5일 동안 40시간 교육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 52만 원. 교통안전공단에 낸 비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 화성. 그 다음에 경상북도 상주. 경상북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4박 5일 동안 기숙사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시고 교육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전화 신청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한데 이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신청 컴퓨터 인터넷 신청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는 데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몇 달씩 신청을 계속 하려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운 좋게 요즘에는 또 컴퓨터 말고 인터넷 접수니까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운 좋게 빨리 또 접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접속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받아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교육을 한번 받아놓으면은 그 자격 그 유지 기간이 3년이에요. 한 번만 받아놓으면 3년 동안 아무 때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편리하고. 작년하고 올해 인천 지역 개인 택시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인천에 이제 개인택시들, 이건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 부재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는 전부 다 이제 3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는 부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신차를 자기네들이 구매를 할 때는 전에는 뭐 그랜저나 일반 가스차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 구매가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 쪽으로 많이 구매를 해요. 이게 부재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가까운 예로 이제 이 기포 같은 데는 부재가 없어요. 거꾸로. 그런 데는 그냥 뭐 지금 부재가 없으니까 가스차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부제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뭐 차를 대폐차 하시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다 전기차가 원하죠. 부재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천 지역에는 하루에 양수되는 개인 택시가 몇 대 정도 돼요? 하루가 아니라 제가 이거는 지금 그 인천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이 지금 그 교육받고 나오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평균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보통 500대 정도 1년에 양도양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차가 그 정도였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교육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회사 택시 영업용 3년 무사고, 버스 무사고 3년, 또 용달 무사고 3년, 이런 경력이 돼야지만 개인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3년 무사고 쓰려면 영업용으로. 그런데 이 교육제도가 생긴 거는 그런 거 관계없이 교육만 가서 40시간 이수를 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1년도서부터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 거의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택시 기업값이 계속 그 어떤 선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업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거꾸로 이제 공급하고 사시는 소비자하고 균형이 깨져서 사실라 그러는 분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간 데다가 이제 또 정부의 그런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겐테시 값이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젊은 분들도 많이 진입하고 계세요? 이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내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93년생서부터 해가지고 보통 뭐 70년생, 75년생, 74년생 이쪽으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조금 넘어서면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계시던 분들, 정년하신 분들, 요 분들이 좀 많이 좀 계시고 어쨌든 현재는 전에보다 이 개인택시에 종사하는 그 종사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젊어졌다.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개인택시 매매 상사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 매매 상사만 운영한 거는 제가 이 매매를 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매매를 한 지는. 저도, 그러다 이제 매매 상사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매매 상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은데, 이 개인택시 월 수입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조금 대부분 낮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보통 사람이 인천에서 만약에 개인택시를 하면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나 다 이 정상적인 상부제를 가지고 한 달 20일 운행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요분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에서 450 정도 요분들이 이제 전체 올릴 수입이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전기차를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일을 다 일을 할 수 있지만 30일 사람이다 보니까 뭐 쉬는 날도 있겠지만 요분들은 이 정상적인 부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보다 한 150 정도는 더 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게 총 수입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용은 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체 올린 매출액이 450이면 여기서 이제 장비값 빼야 되고 보험료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는 이제 기름값 빼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빼나가야지. 만약에 인천 택시가 기본 요금과 할증 요금이 오르면 한 달에 돈을 얼마 정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 요금이 몇 프로를 오르냐. 근데 그 몇 프로 오른 거를 가지고 그대로 다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장비값이 또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보통 한 3,700 정도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돈이 들어간다 봐 장비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 요금이 오르다 보면은 당분간은 손님들이 이제 또 택시 이용을 안 합니다. 그걸 또 한 5, 6개월 지나야 왜 그러냐면 택시값이 야 요거 뭐 타면은 기본 요금 얼마에 가면 조금만 가면 10,000원이래 이러면 사용하는 빈도가 이제 적다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율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공차거리가 많이 나와요. 공차거리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연료는 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몇 프로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 프로테지 계산해서 연매출로 계산을 했을 때 물론 뭐 그 사업자들한테 이득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와서 닿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택시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서 기본 요금이 이런 게 너무 싸요. 또 본인들이 장비 그 투자하는 값 이런 거 대비하면은 기본 요금이 너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택시 쪽에 뭐 잘 아시겠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 개인 택시 빼고 영문 회사 택시에 다 이직을 하잖아요. 자기 생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가고 인천도 뭐 서로 똑같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본 요금이 뭐 1,000원이 오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30명 태웠다 그러면 30명이 3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오르게 되면 같은 30명을 태웠다 하더라도 3만 원 정도는 더 창출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하루에 3만 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이제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이렇게 개인 택시가 핫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개인 택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전에 못 틀려서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직장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남한테 다 매여 있는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개인 택시 원하는 친구들은 남한테 매여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자기 이거를 가지고 직업으로 가지고 있어서 문화생활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누가 시간 구애를 안 받고 이런 쪽에가 많이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택시 매매 상사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번호판 값, 특히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은 내렸네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오른 상태라서 앞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또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그 변동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춥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